안녕하세요. 레이저스탁입니다. 지금 시간은 서부 시간으로 어, 화요일 그 자정을 방금 지난 시간입니다. 제가 주말에 그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그 유튜브로 올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었습니다. 집안에 이제 좀 일이 하나가 이제 생겨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 양해를 바라고 이번 금요일이 이제 굿 프라이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봐가지고 라이브로 한번 도전을 해보던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방식을 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요 유튜브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우하고 이제 S&P 500 올템 뉴 하이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거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많이 망가졌다. 마이너스 30%. 뭐 어떤 분은 뭐 마이너스 50%도 났다고 이제 이런 것도 듣고요. 주된 원인은 뭐 나스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방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이 제가 저번 유튜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요일 날 오후 장이 좋고 금요일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었었는데요. 항상 이렇게 unexpected한 그 이벤트,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그쪽 뉴스는 사실 저희가 범접하기 어려운 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시장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금액도 20 빌리언 정도 해가지고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지표상으로는 오늘까지로는 그 65% 이상의 이제 불마켓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굉장히 스페큘레이션, 그 투기 사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제 그 시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요. 우선 다우존스는 올타임 뉴 하이를 하면서요. 시장은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약간 이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거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지금 못 받쳐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이제 이게 올라가는 이제 추세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제 다시 이제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 거래량이 요 부분 말고 이 이평균을 넘으면서 다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 다우존스는 계속 올라갈 거로 봅니다. 다우존스에서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하게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보잉이거든요. 보잉은 제가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보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시라고 아마 제가 얘기했던 게 2월 초 거예요. 1월 말부터. 그래서 이제 보잉을 좀 눈여겨보시라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잉을 이제 이거 비행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저항선을 뚫고 넘어갔다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 차트 패턴은 이제 차트 패턴이 어, 컵 앤 핸들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에 이제 고점과 다음번에 이제 이 고점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스토리가 나와요. 보통 이 정도에서 25에서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통계적으로. 또한 얘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보면은요, 저번에 나왔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 저항선이 이제 248불 정도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저항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걸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290불에서, 다음번에는 그냥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300불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잉이 이제 300불까지 올라간 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요. 이 보잉이 이제 그 수치적으로는 미국 GDP에 영향을 주는 거는 1%지만은 실질적으로 3% 이상의 그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보잉이 안 좋아진다고 했었을 때, 737 생산이 안 되고서 이제 뭐 그 코비드가 이제 나왔었을 때, 미니신이 걱정을 했어요. 아, 보잉 때문에 GDP가 3%가 뒤로 갈 것이다. 그만큼 보잉은 미국에다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다우에 이제 다른 이제 그 뭐 애플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주식도 많지만은 그들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데 보잉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쪽에 있어서는요. 그 다음 주식 중에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되는 주식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회사의 스타일을 좀 아셔야 돼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요때일 겁니다. 여기 이제 한 70불 정도 올라가고 있었던 상태가 있었어요. 2017년에. 근데 이제 CEO가 바뀌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주식이 거의 뭐 한 2, 30%가 떨어졌던, 30% 정도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지 한 2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요때도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었었고요. 예. 요때도 한번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 30% 떨어졌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천천히 리커버가 됩니다. 요때는 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제 얘는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이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다시 리커버 하는데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걸려요. 1년이 넘는 거죠. 526일이니까. 근데 올라가면은 아주 천천히 잘 올라가는 주식이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그 작년 이제 그 3분기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자기네는 이제 그 주식 그 매장 수로 셧다운하고 구조 조정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막 이제 올라가던 주식이 어떻게 이제 됐었냐 하면은 이때 맞아요. 83불까지 갔다가 75불인가까지 70불까지 내려왔었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알아가지고 이때 이제 스타벅스를 좀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었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매집을 해두면 그냥 두면 됩니다. 얘는 정말 천천히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올라가는데 이렇게 아주 두고 있으면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금 110불까지 올라갔었었고요. 저는 이제 그 109불에서 이제 얘를 이제 그 엑싯을 했는데요. 뭐 엑싯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때 이제 70불, 75불인가 요때 이제 했었기 때문에 한 50%의 리턴을 해서 한 것도 있고요. 저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구자가 있는데 거기 좀 마진콜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일단은 얘는 엑싯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리오프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무리 없이 한 115까지는 이제 갈 만한 이제 주식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이제 말쯤에 이제 다시 발표를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시장을 봐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다른 주식들이 떨어지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주식을 꼭 사야겠다. 이렇게 지금 불확실한 시장에서 사셔야겠다. 이러면은 스타벅스 한번 고려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 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DIA라고 이제 다우존스 그 이제 ETF인데요. 이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다이버전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격이 이제 이렇게 꼬꾸라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얼마까지 꼬꾸라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제 IWM이라고 러셀 2000인데 이제 그러니까 소형주죠. 소형주가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이제 못 받쳐준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얘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하면은 저번에 했던데 205불이라든지 이제 200불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장에서는 한 7% 정도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룸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전혀 몰라요. 그냥 이게 차트 상으로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두 개를 보는 걸로 보아서 사람들이 시장이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목요일 오후장에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가 좋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를 다시 보면은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 때까지 내려왔다가 수요일에 굉장히 장이 안 좋았었죠.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해서 가는 그림이면서 그러면 이렇게 금요일까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월요일 날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헤지 펀드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됐었을 거예요. 어, 뭐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피벗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다시 또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피벗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S2를 치고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R1 부근에서 끝난다고요. 이 피벗 포인트 R1, R2, S1, S2는 저번 유튜브인가에도 어느 분께서 물어보셔서 그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제 블로그 들어가셔서 영어로 pivot, P-I-V-O-T 포인트 찍으면은 또 설명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S2에서 서포트를 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금요일에 보면은 R1은 못 올라가다가 이제 점심시간 끝나는 12시 반에서 올라간 뚝 하다가 사실 요 시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시 반부터 다시 급작스럽게 1시간 반 동안 올라가서 R2를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R2까지 가줬어야 됐는데 여기 있어서 이제 이 여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일하고 모레 이번 주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한 내강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셔야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나스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그림을 이제 다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오를 때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정받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이 작년 이제 2020년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다가 나스닥이 한번 9월부터 이제 한번 또 조정을 받고요. 다시 한번 쭉 올라가다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나오거든요. 차트 패턴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펀더멘털은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기술적 분석은 좋은 이게 가격의 이제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예측을. 그리고서 차트 패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컵앤홀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년 동안의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서 통계를 가지고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몇 프로의 성공 확률이 있고 몇 프로의 실패 확률이 있구나. 그거를 보면서 자료를 모아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8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얘가 42도 정도로 쭉 오르고 그 다음번 한 번 더 올랐는데 얘가 지금 57도 정도로 올랐습니다. 지금도 이제 30도 정도로 오르고 그 다음번은 50도 정도로 올랐는데요. 이 오른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밌는 이제 차트의 묘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 각도가 바뀐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 지점에서 고점을 보면은요. 이 브레이크다운한 점으로 다시 가지고 오면은 이마만큼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게 좀 작게는 다시 한번요. 얇아가지고. 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반등을 여기서 이제 이게 지지선이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요 각도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급해진 지점에서 하면은 지금 한 8% 정도, 7.58% 정도 올랐는데요. 브레이크다운 한 지점에서 가지고 와서 얘를 다시 그려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여기 있어가지고 요 지점을 찍고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저번 이제 9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요렇게 해서 올라서 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얘는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동평균선인데요. 50일하고 89일 선을 보시면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50일하고 이제 200일선만 보는 데인데, 아마 저만 이제 얘기하는 게 89일선일 거예요. 89일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로 제가 이제 백테스트 해본 게 89일이 가장 리즈너블하게 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지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도 여기서 89일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번에도 이제 조정이라도 89일선에서 반등을 했다 이거죠. 저번에 이제 급작스럽게 하면서 89일선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 나스닥은 89일선에서 반등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이 만약에 이제 50일선이 이제 13,425까지 가면서 요 선을 타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반등의 기회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나스닥에도 여러 주식들이 있어요. 나스닥엔 기술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번 주, 이번 주가 반등을 할 거라고 더 확실하게 이제 목요일 날 그 실적을 발표한 비스트로 하우징이라고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도 홀던 회사입니다. 고급, 가구를 파는 이제 그 회사인데요. CEO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회사로 정평나 있습니다. CEO가, 새로 임명을 받을 때 아마 250불인가 했었는데, 한 2년 만에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지금 뭐 600불 한번 육박을 했었죠. 하이를 610까지 쳤으니까요. 오늘 끝난 게 이제 565불이니까요. 이 회사를 봤었었고요. 내일 룰루레몬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룰루레몬은 뭐 여자분들한테는 뭐 잘 알려진 그 요가복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요가복 하의가 100불 이상 팔리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룰루레몬이 있으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초등학생 여자부터 할머니까지 다 룰루레몬 레깅스를 입어요. 굉장히 이제 그 이게 몸매랑 상관없이 하는 거는 뭐 몸을 편하게 잡아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물어보면은 이 룰루레몬을 레깅스를 입는 게 여자들이 먼저 이제 좀 하체가 좀 이렇게 길어 보이고 좀 늘씬해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룰루레몬인데 지금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이 200일선 미만 200일선도 깨진 상태예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우울한 그래프입니다. 왜냐하면 200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나머지 이제 짧은 그래프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제 상승이 되는데 나중에 책에도 썼지만은 이제 이동평균선 레깅 인덱스라고 그래요. 레깅 인디케이터라 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보통 그 지표라는 게 이제 그 리딩이 있고 레깅이 있는데 레깅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컨펌을 해주는 거가 되죠. 그 예를 보면 하면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그 200일 선을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만 샀다 그랬을 때 다들 이 지점에 사야지 돈을 버는데 이 지점에 샀다를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의 이제 차이를 보면은 6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뭐 늦게 사서 여기서 사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도 거의 뭐 95%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약간의 하나의 레퍼런스로 봐야지 매수 매도의 시점으로 보는 거는 나중에 이제 책에는 다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봤었을 때 제가 하나의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보시면은요. 이게 302불이 이 지지선이 되어가지고요. 저번에 이제 266불하고 저번에 한번 떨어질 때 여기까지 왔지만은 다시 이제 302불을 해가지고 316불인데요. 얘가 지금 그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면은 요 부근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가 있는 주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얘가 또 이제 나스닥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조정으로 간다 이러면은 굉장히 암울해지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이러면은 시장이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도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 되게 좋은 주식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600불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뭐 500불 지금 겨우 초반 517불에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뭐 떨어져가지고 이제 400불까지 떨어져가지고 맞는 상태였었는데 얘도 봐보세요. 200일 선이 지금 503불이거든요. 200일선 미만으로 내려가면 아주 암울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시 떨어져 내려오고 뭐 이런다 그러면 이쯤에서 내려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해가지고 이제 반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이제 그 패턴이 되는 겁니다. 황주식 중에서 가장 우울할 뻔했던 주식이 페이스북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번 블로그에서 페이스북이 200일 선이 무너졌다 그랬던 데가 이제 이 시점이 됐었었고 이때도 이제 50일 선이 무너지고 89일 선이 넘어졌다 그러는데 잘 보세요. 이 좋은 주식이 20일 선에서 이제 50일 선이 무너져서 89일 선이 무너져도 200일 선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200일 선 그 부근에선 다시 치고 올라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제 그 차트 패턴이자 왜 이 전문가들이 50일선, 200일선을 보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고점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이제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빵 주식 중에서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고점 비슷하게 있었던 300불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새로 이제 그 매수 시점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꽤 괜찮은 지금 그림 그리고 있고요. 얘가 이제 사실은 요 지점보다는 여기서 보는데 항상 이제 주식에서는 3회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여기는 시작점이잖아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면 올라갑니다. 근데 세 번째 이거를 못하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술적인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펀더멘탈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책에다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책 출간이 5월 초 정도에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은 지금 뭐 LRCX라든지 뭐 그 타이완 세마이라든지 뭐 에이맥 같은 경우는 괜찮기 때문에요. 얘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테크 쪽 주식은 한동안이라 그래봤자 뭐 3개월, 4개월은 아니고 뭐 제가 봤을 때 2주에서 한 달 동안은 떨어지는 나스닥을 좀 살려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테슬라 딜리버리가 있습니다. 17만 대 정도 이제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저번 분기에 18만 2천 대라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아마 18만 대 이상 발표를 해줘야지만 테슬라의 지금 떨어지는 주식을 다시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주식은 지금 이제 이런 상태로 있는데요. 지금 이제 645선하고 이제 저번에 했던 580선 요 사이에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봐주시면은 좋을 걸로 이제 차트 패턴상으로 이제 보면은 좋은 게요. 요 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저번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요 선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지금 요 한 600한 다시 한 50을 넘어가야지만 그리고서 지금 89선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747까지는 올라가야지만 이제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18만 대가 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테슬라는 좀 암울한 그 기간이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다면 다른 전기차 관련된 주식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하나 다른 이유 중에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테슬라 버블이라고 그랬던 이제 이 애널리스트나 트레이더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는 테슬라한테 호재예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테슬라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번 주 변화를 좀 4월 1일까지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또 4월 1일이 또 이제 이 만우절이어가지고 또 어떤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 보잉의 움직임 잘 보시고, 그래서 컨슈머 디펜스 즉 코카콜라라든지 P&G 그리고서 월마트 이런 주식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뒤에 좀 연속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었는데요. 지금 여기 시간으로 새벽 1시가 다 되어가지고요. 우선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보고서 제가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써드려야 될지를 보고 그리고서 이제 오늘 뭐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뭐 마켓 메커니즘이라든지 뭐 인터마켓 릴레이션십 특히 지금 시장 금리와 S&P 500을 어떻게 갈 거냐 주식 분석하는 4대 관점 같은 경우도 이제 불러드렸고 그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뭐 어떻게 가고 어떻게 왔었었고 시장 금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서 뭐 장기 투자, 목표 실현 투자하고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뭐 이제 커피 미스 베이글처럼 이제 어떤 이제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베이스가 되는 식으로 투자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서 뭐 20년 전, 뭐 2000년 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옛날에 공부를 했던 96년에는 지위가 있지만은 장기 투자한다고 지는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다른 퍼스펙티브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이제 여긴데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하고 요거는 나중에 그 책에 나오지만은 꼭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해서 좋은 게 매수 매도 시점은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공부만 하시면은. 지금 주식 시장에 이제 나오는 ETF까지 이제 거래될 수 있는 8천 개 정도 주식이 되는데요. 이 주식 시장에서 펀더멘탈 분석해가지고 가는 거 하고, 그래서 마켓 트렌드를 보는 거 하고, 그 테크니컬 애널리스 기술적 분석하고 차트 패턴에서 셋업만 하면은요, 요 네 가지 층 하나, 둘, 셋, 네 개. 이 패턴을 매수 매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미국 주식 제대로 할 수 있으세요. 근데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제 책이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면은 나중에 도움을 굉장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다음 유튜브 할 거는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던지 아니면은 뭐 굿 프라이데이니까 여기 시간으로 뭐 프라이데이 한국 시간으로 뭐 토요일 날 오전에 라이브로 뭐 1시간 정도 뭐 진행을 하던지 그거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의견이 있으면 주세요. 뭐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달라 아니면은 이제 뭐 라이브라도 뭐 한 3, 40분, 1시간 정도 같이 해보자. 뭐 이러면서 뭐 질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으니까요. 저도 뭐 새로운 트라이를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요걸로 마치고 이번 주는 너무 급하게 그 주식을 사시거나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야간 선물 시장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 또 나스닥은 또 마이너스 또 0.6% 정도 떨어지네요.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거려요. 지금 이제 10년물 시장 금리도 1.7%가 지금 넘은 상태인데요. 이번 주는 지금 1.72%거든요. 그러니까 1.73%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캡을 안에서는 있는데 아마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서 지금 지금 뭐 유럽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인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이게 뭐 내일 여러 가지를 보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약간 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여기에서 이제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3.7%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0.98. 그러니까 이제 89일 선 전후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무슨 소식이 있어서 반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다시 제가 말씀드린 역사는 반복이 돼요. 이 반복되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서 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혹시라도 중간에 뭐 무슨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나오면은 뭐 시장상에 보는 제가 다시 유튜브든지 블로그든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또, 좀 집안일 때문에 약간 좀 제가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끝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장 대응 잘 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멀리 미국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